자, 반갑습니다. 오늘 151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적에 기술이 1000m, 자금이 2000m, 마케팅이 3000m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3만 미터예요. 근데 오늘 그 마케팅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대가이신 차성일 대표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4시간 40분 안에 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핵심을 어, what, why, how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분 1분이 아까우니까 진행해도 되겠죠, 정 회장님?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쭉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하여튼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브랜드 마케터입니다. 브랜드 마케터고, 브랜드 마케팅은 뭘 하는 거냐? 어, 성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고 매출이 오르고 또 내 고객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이 브랜드 마케팅이 어, 좀 어려워 보여서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 독립군에 계신 모든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7단계라고 표현한 거는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을 몸에 체득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뭔가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가 7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갖춰진 사고나 또 함몰된 여러 가지 저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깰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첫 페이지에 브랜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브랜드는 어,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객에게 팔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집약한 한 단어가 브랜드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지 않고 기술을 사지 않고 브랜드를 삽니다. 사람도 이름 석자를 사죠. 그 브랜드 안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밸류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스트래티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걸 다 합쳐놓은 한 단어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드로 다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다이징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브랜드화하는 것,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뭐고 마케팅은 뭐냐? 브랜딩은 우리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알려도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서비스를 사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브랜딩은 그런 것이라면 마케팅은 뭐냐? 마케팅은 구체적인 브랜드를 실제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상품을 만들고 또 기술을 만들고 그것에 가격을 붙이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가가치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브랜드 마케팅은 한마디로 브랜드를 초점과 중심으로 마케팅을 기획 실행해서 제가 여기다 먼저 브랜드 자산 가치를 구축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혹시 아세요? 우리 삼성 브랜드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브랜드 가치가? 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100조가 넘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면 동시에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은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건 부가가치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마케팅은 단순한 마케팅 활동인 전술이 아니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활동들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는 CEO, 잘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고 점점 더 회사가 커지게 돼 있고 전 세계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처럼 브랜드 마케팅은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단계를 밟아야만 넘버원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단계 중에 1, 2, 3, 4단계는 주로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환경과 트렌드, 또 고객의 니즈와 원츠, 경쟁자의 강약점, 전략 전술, 우리 자사의 강약점과 전략, 기회와 위협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마케터라고 합니다. 마케터는 전략적이지 않고 전술적이지 않은 thinking과 거기에 따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시 분석을 통해서 탁월한 전략을 도출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맥킨지나 또 뭐 수많은 컨설팅 회사들을 다 만나보면 결국은 이 프로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도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STP 전략이고 브랜드 전략이고 마케팅 전술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 강의가 좀 길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스킵을 하고 핵심 부분을 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어, 내용이 잘 들어있고 또 직접적으로 또 전화를 주시거나 한다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브랜드는 뭐냐? 맨 처음에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는 걸 거고 이름, 로고, 심볼 이런 것들이 브랜드입니다. 이것은 식별시키고 차별화시키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랜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상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를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한마디로 한 이미지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잘못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 평범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훌륭한 기술을 잘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고객이고 이름은 내 브랜드입니다. 만일 고객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고객에게 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꽃에 어울리는 빛깔과 향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브랜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그게 브랜드죠. 당신의 브랜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우리 브랜드는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차성일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구덴 브랜드는 뭐 하는 회사냐? 브랜드 마케팅 컴퍼니입니다. 자, 브랜드 어원과 역사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브랜딩이란 불로 지지는 것입니다. 동물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지었다는 브랜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고객의 인식 속에 우리 브랜드를 지지는 것입니다. 불로 새기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게. 이게 어렵죠. 그러나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를 고객들이 인식하게 하고 내 브랜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로지지다라는 브랜드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브랜드의 내외부 효과는 대단합니다. 브랜드 자체가 100조, 애플은 300조 이상이 되는데 이러한 브랜드 자산 자체의 가치가 있겠고, 그리고 브랜드는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두 가지 부분을 다 해결해 줍니다.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선호하고 충성도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모은 게 결정체가 브랜드이죠. 그리고 이 브랜드는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인재 채용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브랜드 때문에 MZ 세대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브랜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여기 나오죠. 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삼성 얘기했고 대단하죠. 삼성이 10위권 안에 들었고 우리 애플이 1위입니다. 빨리 우리 기술 독립군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한 영역에서 10위권 안에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사진을 찍어 주셨다가 항상 봤으면 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한마디로 브랜드 하우스 빌딩입니다. 브랜드 이 하우스는 위에 생긴 것처럼 첫 번째는 브랜드 익지스턴스, 브랜드의 존재 목적과 비전과 밸류와 미션으로 이루어진 브랜드 익지스턴스. 이 부분이 브랜드 익지스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브랜드가 존재하고 왜 우리 브랜드를 사야 하느냐에 대한 브랜드의 소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하고 아이덴티티죠.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은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 배를 잘 보면 또 배같이 생겼습니다. 앞이 뾰족하죠? 뾰족하지 않은 배는 파도를 만나면 큰 충격을 받고 파선을 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 부분을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브랜드를 사야 되는가? 왜 우리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존재 목적, 비전, 밸류, 미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셋업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맨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과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행할 브랜다이저가 없다면은 우리 브랜드는 사상 누각이 돼버립니다. 당나라 군대라는 말 들으셨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결국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브랜다이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맨이 아니고 브랜다이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핵심 포스트를 찾고 지금 애플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핵심 멤버는 10명 냅니다. 그 10명을 찾으셔서 누구와 함께 이 브랜드를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 싸워야 되느냐. 전쟁은 싸움이죠. 전쟁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켓에서 싸워야 되는가. 이게 바로 포시 분석입니다. circumstance, 환경과 그 다음에 customer, 우리는 누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그들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입니다. 누구와 우리는 싸우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스포츠도 그렇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쟁자의 경쟁자의 강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STP입니다. 자, 경쟁자와 싸우려고 하는데 정확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 없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포지셔닝은 인식이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브랜드, 네임,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브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희가 고객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브랜드 전략이 입혀진 부분이 바로 상품, 가격, 또 프로모션, 유통, 서비스 이 모든 것을 다 악교처럼 묶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네, 악교가 없이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품과 가격과 소통, 유통, 서비스가 따로 논다면 이것은 마케팅이죠. 이 마케팅을 마케팅으로 만드는 게 바로 브랜드 스트래티지고 이 브랜드 스트래티지를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강아지 이름 붙이듯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브랜드 이름과 전략적인 브랜드 슬로건, 스토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개똥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보시면 토대죠. 성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수익이 나고 충성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뭐 아미가 BTS 아미가 1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객들이. 그다음에 브랜드 성과, 브랜드 파워라고 하죠.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충성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정량적인 평가까지 포함해서 브랜드 마케팅은 한마디로 브랜드 하우스 빌딩이고 브랜드 크루즈 내비게이팅입니다. 요걸 자세히 보시면 배처럼 생겼고 로켓처럼 생겼습니다.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늘을 뚫고 블루 스카이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배를 탄탄히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파손당하고 망하게 되죠. 이 중요한 작업을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잘 하셔서 우리 기술을 탑재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브랜드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브랜드 밸류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 예, 그 가치를 명확하게 잘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가치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잘 정의하셔서 뾰족하게 가치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가? 예, 그냥 10억 하고 끝낼 것인가? 100억 하고 끝낼 것인가? 예, 100억, 1000억, 1조의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랜드를 입사했을 때 300억의 회사였는데 회장님이 앞으로 10조를 만든다고 제가 26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랜드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10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바로 비전이죠. 그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갖출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나를 좋아하는 고객은 아미처럼 1억 명을 만들 것인지 10억 명을 만드실 것인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팔 제품은 제품이 아닙니다. 품질도 아니고 예, 서비스도 아닙니다. 뭡니까? Y를 파셔야 됩니다. Y. 사람들 헷갈려요. 제품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Y를 파셔야 됩니다. 이 Y를 파는 것. 이제 볼보는 뭘 팔죠? 네, 안전을 팝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죠. 그 Y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의를 하셔서 그것을 고객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라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사례를 정의했습니다. SAP는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항상 경쟁사보다 앞서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자기들의 존재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세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Well designed, functional, affordable이라는 가치를 판매하고 있고 신발회사 자포스는 행복 전달이라는 어, value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더 바디샵은 구체적으로
숫자로 자기의 비전을 정의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한번 숫자화된 비전을 꼭 노트에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탐 크루즈가 얘기하는 미션 임파서블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미션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미션, 대충 해도 되는 미션은 그거는 미션이 아니죠. 그거는 미스입니다. 미션, 여기 어니스티라는 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니스트라는 정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왜?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어니스티이기 때문이죠. 바로 정직한 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원재료 또 어떠한 가공 공정을 거쳐서 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티가 돼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한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일요일은 반드시 쉰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칙필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맥도날드나 다른 미국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점포당 연 매출이 3배에서 10배가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칙과 신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 원칙과 신념을 지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죠. 그런데 고객들이 바로 이 회사의 이 철학과 신념 때문에 이 회사를 좋아하게 되고 이 회사의 팬덤을 형성해서 충성 고객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철학인 것 같은데 이 철학이 이 회사를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예, 브랜다이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스피릿, 전략적 리더십, 핵심 역량, 핵심 자원. 뭐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와 같은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이 브랜드를 브랜다이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 뭐 잡코리아도 있고 사람 인에게도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나와 함께 이 브랜드의 아까 PVMB, Purpose, Vision, Mission, Value를 함께 창출해 나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브랜드 마케터 하면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들은 구스리껌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꿰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은 사장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나의 브랜드를 잘 운전해 나갈 브랜드 매니저를 꼭 뽑으시고 그 사람들을 최고의 인재로 영입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강태성 회장님 뵀는데 강태성 회장님 사람 어떻게 뽑느냐 했더니 산행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아웃도어 회사이기 때문에 산행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참 참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재를 뽑습니까? 자, 이제 포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시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습관 중에 4가지 습관인데 자, 첫 번째 포시 분석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존의 브랜드나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왜 실패했는가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부정확한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제품의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비효과적인 마케팅이죠. 자, 그러면 브랜드 마케팅은 정확한 시장 조사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가?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프로시 분석을 하지 않고 대충의 전략을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지하게 정말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뉴 브랜드 아니면 기존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원한다면 시장 조사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시 분석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 분석,
고객 분석, 경쟁사 분석, 자사 분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들에게 이런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한 페이지씩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네 페이지로 프로시 분석을 완료하신다면은 네, 그 프로시가 바로 훌륭한 전략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프로시 분석을 만들어낸 전략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 빌딩에 벽돌로 사용합니다. 기초 재료로 사용합니다. 외장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배를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로켓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포시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 도구들인데 원재료들인데 이것들을 품질이 안 좋다면은 과연 그 집과 그 배와 그 로켓은 잘 항해를 할 수 없겠죠. 저는 포시 분석을 통해서 훌륭한 집과 배와 로켓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환경 분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번째 파도라는 이안 아이바좁스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9번째 파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여기 뗏목 같은 배에 올라탄 선원들이 아마 회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9번째 파도를 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 앞에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 파도가 바로 9번째 파도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파도를 놓으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기술도 그렇고 뭐 제품도 그렇고 계속적인 환경에 그러한 파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잠시라도 어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9번째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질리고 두려워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 파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기술 중에 한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산업의 패러다임. 지금 4.0 시대입니다. 왜 기술 독립군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색다른 것이 평범한 것을 잡아먹는 시대, 연결된 것이 고립된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바로 4.0 시대라고 한다면 기술 독립군의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술 오케스트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재 연합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재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기술들이 연결됐을 때 그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오케스트라, 새로운 융복합 기술, 융복합 새로운 어떤 제품, 서비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는 환경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가 기술일 수 있고 어떤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CEO가 해야 되고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 요소와 성공 요소를 저희는 찾아냅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다음에 어떤 성공 요소가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트렌드 분석입니다. 자, 환경에 갔더니 큰 트렌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능한 서퍼는 10m 이상의 파도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도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파도를 피합니다. 그러나 기술 독립군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파도를 찾아다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트렌드는 뭐냐? 바로 그걸 트렌드라고 하는데 새로운 가치의 흐름, 이것을 트렌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트렌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저 필리핀 앞바다에서 온 태풍 같은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트렌드는 인간의 욕구고 그 욕구는 인간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죠. 태풍의 근원지, 그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그 결핍을 이루어주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 그 욕구를 우리는 타야 되고 그것을 서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물을 먹게 돼 있죠. 자, 그 트렌드를 맞이하는 5가지 차원입니다. 그냥 보는 것,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추적하고 원료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찾아서 가치 창출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서핑하는 신나는 서퍼가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눈은 시선입니다. 올바로 보는 눈이죠. 시선이 잘못되면 이거는 뭐 끝장난 겁니다. 예. 경부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다른 길을 가면은 뺑뺑 돌아가고 나중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2번째 중요한 눈이 시각입니다. 남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think different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본 것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 프로덕트와 우리 서비스는 다른 제품이 됩니다. 디퍼런트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야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기의 산업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밖에 안 보이죠. 바로 참새같이 아니면 비둘기같이 우리가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더 높이 올라야 됩니다. 다른 산업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원시한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력은 자세히 보는 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여기에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훌륭한 나름대로의 전문적 시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4가지의 눈, 이제 1개의 눈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력,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력, 바로 이 시력을 갖추는 것, 이러한 시야와 시각과 시선을 갖추는 것, 이 4가지 눈을 갖추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CEO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 조사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목표 시장, 선진 시장, 상위 시장, 연관 시장의 트렌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를 또 조사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메가 트렌드를 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트렌드를 고객들이 그 트렌드를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의 가치관, 소비 행태,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의 경쟁자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는 환경 분석과 트렌드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탐험해야 될 게 고객 분석입니다. 고객에게서 우리는 기존에 충족되지 않은 니즈의 시장, 그리고 현 시장에는 없지만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원체의 시장, 이러한 기회 요소를 발굴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고객 집착이라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커스터머 오베이션.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이러한 고객 집착에 대한 그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원조죠. 예,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키를 가진 것은 명백하게 고객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고객 창출에 있다. 기업 경영의 중심은 고객 창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 창출은 고객 가치 창출에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입니다. 예, 고객 분석 맵입니다. 여러분 이걸 참조하셔갖고 과연 내가 이 고객 맵에 써볼 수 있는지 한번 노트 한 장에다가 여러분 이것을 써보시고 내가 고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고객 구매 결정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아이사스라고 되어 있죠. 고객이 이제는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욕구를 하면은 그냥 사는 시대가 아니라 검색을 해서 비교하고 고객들의 후기를 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온라인에서 다 뒤져보고 고객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유를 합니다. 이제는 고객 앞에 창자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고객 결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희는 과거에 고객 결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의 육부를 찾으십시오. 불편, 불만, 불신, 부족, 부재, 불쾌 이 밑에 고객의 우리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객의 드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드림은 고객의 원츠입니다. 고객의 원츠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고객의 욕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 찾았는데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하는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자,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예, 한 개만 있지 않죠? 4차원의 경쟁자 분석입니다. 요즘에 모든 경쟁자들은 보더를 있어합니다. 뭐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제약사, 다양한 회사들이 서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만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의 경쟁자가 어디 있는지, 누가 경쟁자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건데 잠재적 경쟁자와 대체적 경쟁자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어, 디지털 딕셔너리, MP3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대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먹을 황소 개구리는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쟁 기회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경쟁사의 성공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사 분석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패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자의 강점과 경쟁자의 약점을 아는 것입니다.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면 겸손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경쟁자가 뭐가 강점이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 경영이고 이것이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경영의 컨셉, 겸손한 자신감. 이것이 없다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원가위, 집중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객 가치 사슬에서 차별화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가치 사슬 맵을 보셨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경쟁자보다 차별화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TP 전략입니다. 네, 어떤 시장을 들어갈 거냐? 정말 new and driven value driven 마켓입니다. new and different value driven 마켓입니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틈새 시장, 그 시장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시장에서 우리를 원하는 타겟 고객을 정의해야 되고 그들의 니즈와 원츠, 모티브를 저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한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포지셔닝.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도대체 뭔데? 기술 독립군은 도대체 뭐고? 구덴 브랜드는 뭐고? 차송일은 뭐야?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게 STP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객에게 소통할 수 없고 소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을 빼앗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식인데 참조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세분 시장에 들어갈지를 보시면 좋겠고 B2B를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예. 자, 우리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시장을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정조준을 해야 됩니다. 다 잡으려고 하다가 이거 입 찢어집니다. 네, 요즘에 한 예입니다. 페팸족, 어떤 족을 타겟팅을 할 것인지 저희가 분명히 보고 영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포지셔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6인치 뇌 안에서 모든 마케팅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 마케팅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브랜드입니다. 브랜딩은 뭐냐? 고객의 머리에 우리 브랜드를 지져서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고객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 두 개를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내형 마케팅이라고 하죠. 브랜딩과 마케팅 둘 다 해야 됩니다. 브랜딩은 감성적인 부분이고 마케팅은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 골 때리는 브랜드, 심쿵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우리 브랜드를 잊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다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웃백 스테이크 알죠? 아웃백 스테이크가 다 망해갔습니다. 그런데 아웃백 스테이크를 진대재 회장이 들어가서 다시 살렸어요. 아웃백 스테이크는 한마디로 뭐야? 스테이크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를 잘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래서 그 스테이크의 이름을 토마호크 스테이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잘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을 만들어서 정말 끝장 스테이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가 보면 역시 브랜딩이 중요하고 포지셔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비고도 역시 미국에 들어가서 웰빙 만두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 짧게 한 5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브랜딩 아까 말씀 다 드린 대로 브랜딩은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각인하고 우리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연상 하나를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남기는 겁니다. 가슴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컨셉입니다. 그 컨셉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한 이미지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컨셉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기업 이름, 또한 심볼, 로고, 슬로건, 또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컨셉, 우리 브랜드의 한마디 컨셉을 잘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네, 현대자동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지금 매우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자, 고릴라 글라스라고 있죠. B2B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고릴라 글라스라는 그 브랜드 하나로 강력한 연상을 만들어내서 지금 디지털 시대의 주요한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데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요거는 아까 얘기한 브랜드 요소입니다. 브랜드 전략에는 브랜드 이름, 심볼, 로고,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쓰고 있는 브랜드 전략을 보시고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거 워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무슨 링거를 마시냐 해갖고 이름을 링거티로 바꿨어요. 링티로. 그래서 다시 소생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주는 영향 대단하죠. 우리 혹시 회사 이름이 링거 워터 아닙니까? 링티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랜드에서 중요한 것 서체, 색상, 감각, 컬러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의 브랜드와 이후의 브랜드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스타벅스도 매우 달라졌죠. 매우 인간적인 브랜드로 매우 역동적인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매출이 결정이 되겠죠. 자, 여러분 소니가 컨텐츠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파나소닉은 기존의 제조 회사로 함몰돼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니는 일약 컨텐츠 컴퍼니로 돌변해서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브랜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쇼츠 영상,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릴스가 있고 모든 홈페이지, 블로그 모든 데 영상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영상을 만드는 것. 우리 브랜드를 29초 안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매우 감성적인 부분이죠.
감각도 중요한데 감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스토리는 한마디로 브랜드의 의미, 재미, 감성, 가치, 정체성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스토리를 잘 만드셔야 되고 이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또 그 브랜드 스토리를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또 웹툰을 통해서 만들어서 고객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자료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체험입니다.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를 오감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날로그적인 발상은 오프라인에 가서 브랜드를 경험해야 됐지만 지금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 VR, AR,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웹툰을 통해서 고객을 체험하게 하면 MZ 세대, 알파 세대들이 또 X인 세대들이 저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다시 퍼나르고 그것을 바이럴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제품에 대한 체험, 특히 브랜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체험의 마케팅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체험 도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감각을 가지고 소구를 하셔야 됩니다. 감성도 매우 중요하죠.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드 감성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아까 골 때리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이성을 자극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 캠페인으로 아이폰은 세계 1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체험입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기술 독립군처럼 연합해서 하나의 팬덤을 만들고 저희가 융복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고객들이 이제는 뭉칩니다. 그래서 팬이 되고 그들은 팬덤을 만들고 킹덤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브랜드 킹덤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요 다음 부분은 ESG에 대한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ESG는 너무나 중요한 거대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ESG를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경영의 트렌드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이 회사는 아웃도어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지구 지킴이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충성 고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이 브랜드를 측정해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냈는지 나중에 다 평가하셔 갖고 우리 브랜드가 현재 시장에서 몇 위인지, 그래서 앞으로 몇 1위가 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구루 코틀러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예. 브랜드는 어려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 STP 마케팅 전략을 포시 분석을 통해서 잘 짜야 된다. 그리고 고객들과 어,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해서 우리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선호도를 높여야 된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유명해도 좋아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를 돌보는 착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케팅의 원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그 뒤에 부분은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브랜딩과 마케팅이 떨어져 있지 않고 브랜딩과 마케팅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저희는 어, 정말 사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고객의 인식을 저희가 장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업, 매출업, 커스터머업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채팅방에 잠깐 좀 봐주실까요? 양영진 대표님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실험을 통해서 지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찾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실감합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는 니즈나 원치에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AI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매혹적인 혁신 기술을 수입해서 뭔가를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객의 드러난 니즈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니즈를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하고 대화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있는 가까운 일반인들하고 잠재 고객이겠죠. 가는 고객하고 질문을 던지고 잘 들어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인덱스 인터뷰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야 좋은 얘기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깊이 있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꺼내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저도 여러 번의 그런 성공 경험들이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정권채 대표님이 브랜딩과 마케팅을 사업에 실제로 적용한 툴이 있으신가요? 앙케이트 질문서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브랜드 마케팅 7단계를 가지고 제가 전략 수립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고 그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동국제약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아까 7단계 전략 수립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전략 수립과 실행과 평가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우리 김재우 사무총장님 손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예, 그 강의가 재미있게 그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감사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좀 굉장히 좀 혼돈이 오는 거, 과거에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바꾼다든가 변화를 시도를 거의 안 했는데 예. 수년 전부터 SNS 시대가 돼서 뭐 메타로 바꾼다든가 기아가 마크를 바꾼다든가 요새 또 우리 그 채팅 그게 X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급변하게 급적용하는데 그런 거랑 기존의 브랜드의 유지랑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좀 그래서 이제 혼돈이 옵니다. 최근에 아예 큰 트렌드가 리브랜딩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딩 회춘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영 포레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일단은 심볼이라든지 로고체 요런 거 슬로건을 바꿔서 브랜드를 회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기아도 그랬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스타벅스나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살짝 성형 수술을 하거나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질은 뭐 내면이겠지만은 어쨌든 그 대표적인 게 그 왜 곰표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대한제분 같은 회사가 그 곰을 갖다가 심볼을 이용해 갖고 지금은 이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뭐 이렇게 브랜드 전략, 리브랜딩 전략을 잘 짜면 지혜롭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선호도를 높이는 그런 브랜드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 메타버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쓰게 되면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이 거의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특히 이 엑스틴 세대, 그다음에 MZ 세대, 알파 세대들을 잘 연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 브랜드를 잘 인지시키고 또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늘 예. 오늘 감사합니다.
40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일을 40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사실은 압축된 얘기인데요. 오늘 150페이지에 대한 자료는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코멘트 좀 드리고 싶은 건 애플이 머리로 think different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술 독립군은 가슴으로 feel different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참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전부 다 제품 프로덕트 중심으로 하고 있던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쪽으로의 브랜딩을 하는 부분을 앞으로 기술 독립군이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오늘 제가 공부가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다른 아,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가 제가 오늘 질문하셨던 분을 카톡방에 전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따로 연결을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